우선 하기 전에 앞서서 자료를 좀 먼저 나눠드릴 건데 오늘 나가게 되는 자료가 좀 많거든요. 잠깐만. 아직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 좀 정리할 수 있게 L자 홀더를 하나씩 드릴게요. 요거 좀 뒤로 좀 하나씩. 일단은 자료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거는요 교과서 4과에 해당하는 유의어예요. 유의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드리는 거는 이제 교과서 원문입니다. 영어만 써 있는 원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4과에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을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후보 문장.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석서와 워크북 이걸 좀 드릴게요. 자, 자료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자료 정리를 할 때 조금 이제 여러분이 뭐 필요한 게 있다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L자 홀더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자 뭐 한 4-5개씩 가져가도 되니까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자료에 대한 설명.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단어장인데요. 단어장이 이제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어휘 단어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유의어 단어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첫날에 단어 시험 볼 때는 정말 웬만하면 다 통과하거든요. 단어가. 왜냐면 70 몇 단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나중 가면은요 당장 다음 주만 돼도 외워야 되는 단어가 한 3-400개는 될 거예요. 배로 몇 배가 늘어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첫날에는 잘 통과를 하는데 지금 첫날인데 여러분이 단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당분간은 유의어는 안 볼 겁니다. 일단 나눠는 드렸지만 당분간 안 볼 거예요. 일단 이게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유의어를 보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나는 유의어를 좀 추가로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만약에 요청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은 별도로 유의어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유의어를 안 본다는 거는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네가 내신 시험에서 보기를 해석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기본 단어도 안 되는데 무슨 유의어 해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일단 얘만 시험을 볼 거예요. 당분간은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제가 앞으로 자습서라고 부르는 게 있을 거예요. 자습서. 자, 자습서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컬러로 되어 있는 구문 분석 자습서입니다. 컬러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구문 분석과 해석이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자습서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자습서의 용도는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 필기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 부분 해석 테스트 보셨죠? 또는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 해석 테스트의 정답지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용도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구문 분석과 해석이 다 나와 있고요. 직역, 의역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을 이제 밑줄로 이제 테스트를 낸 거기 때문에 채점할 때 별도의 답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습서를 보고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통합본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이 통합본은 제가 아까 나눠드린 교재 중에 교재입니다. 교재.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서와 플러스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 이거를 제가 통합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바다 그림 같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표지에 바로 그 녀석인데요. 통합본의 여기 분석서는 뭐냐면요, 이제 교과서 내용에 좀 이제 상세한 분석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습서에는 이제 상세 분석은 없고 이제 그 구문 분석 및 이제 필기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본 같은 경우는 어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써 있는 그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실 얘가 오히려 자습서에 가깝긴 해요. 여러분 혼자 공부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석서는요. 그리고 워크북은 숙제용입니다. 숙제용. 그래서 제가 숙제를 어디 해라라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은 워크북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숙제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원문을 드렸어요. 원문. 그러니까 영어만 있는 거예요. 영어만.
그리고 서술형 후보 문장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원문은 말 그대로 원문입니다. 영어만 있고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 원문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말하는 거야. 해석 이제 학습이 완료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자서를 보고 뭐 이제 이런 워크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내가 충분히 됐어.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문만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다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만 써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영어만 써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아무런 구문 분석도 나와 있지 않고 단어에 대한 힌트도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순수하게 영어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과연 해석을 잘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원문에는요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문 분석도 안 하고요 해석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용도예요. 읽어보는 용도. 그러면은 원문을 가지고 학습할 때는요 읽어보면서 내가 해석이 안 되거나 막히는 부분은 표시만 합니다. 표시만. 뭐 색깔펜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이제 표시만 하면서 그냥 읽어보고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해석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체크해 놓은 부분을 자습서를 통해서 아 얘는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를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서술형 후보 문장은요. 요 녀석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영작이나 이런 거에서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를 이제 제가 추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몇 문장 안 돼요. 한 10문장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뽑아놓은 문장들이 있고요. 뒤에 보면은 연습지가 있어요. 연습지. 그 연습지는 이제 말 그대로 연습용으로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 OT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우리 시험의 목적,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모든 단어 암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모든 지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을요. 세 번째, 역시나 모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1차 목표예요. 이게 1차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요소들 있죠. 외적인 요소들. 제가 물론 워크북에다가 막 이제 넣어놓긴 했어요. 뭐 어법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얘네들이라는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여러분은요. 단어 암기, 지문 해석, 지문 내용 파악 요 세 가지에만 일단 중점을 맞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법 설명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설명은 드릴 건데 여러분께서 추가로 어법을 학습할 때는 아까 통합본에 있던 분석서를 보면은 여기에 웬만한 어법 설명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요. 제가 수업 진행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법이나 영작으로 나올 만한 거는 설명은 해드릴 거지만 저는 해석과 내용 파악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라는 거예요. 우선은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니까요. 그렇죠? 자, 요게 완전하다. 요 세 가지가 내가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어법적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조금 해결이 됐다. 한다면요. 70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맥시멈. 70점 정도.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이상을 바란다면은 당연히 그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야겠죠. 이 이상을 원한다면요. 유의어 학습도 완전하게 돼야 되고요. 내가 영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한 요약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되면 1등급이에요. 이게 다 되면 1등급이야.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금 이 단기간에 이걸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자고요. 1차 목표는 뭐라고요? 모든 단어 다 암기하자, 모든 지문을 해석하자, 모든 지문의 내용 파악을 하자. 이거를 목표로 해갖고 안정적인 70점대를 받는다. 이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나요?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 시험보다 어려울 겁니다. 중간고사보다 저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점수는요, 지난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지난번 시험보다. 니네가 각자 몇 점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일단 원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정도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자를 1차 목표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들 유의어나 영작이나 어법이나 요약 이런 것들은 2학기 때 이제 하나씩 제가 빌드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번 5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하면서 요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빌드업이 안 되니까 2학기 때도 얘만 목표로 가지고 하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갖고 이게 완벽하게 잘 됐어. 그러면 이제 다음 2학기 때는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추가해 주겠죠.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점점점 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1차 목표 얘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데일리 테스트는요, 해석이나 내용과 관련된 테스트로만 제가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와 그리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은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4과를 이제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4과의 자습서를 펴주시면 됩니다. 4과의 자습서. 그 학교에서 4과 진도는 다 나갔나요? 다 나갔어. 그럼 이제 그 수능 감잡기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어디가 나가지고 오케이. 반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를 다 나갔다고 하니까 일단 뭐 내용 파악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되시긴 했겠네요, 아마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막 필기를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하거나 그럴 건 없을 거야, 아마도. 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 반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제 좀 컨셉을 확실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구문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속도를 아주 빨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이 이런 원리로 잘 되는 거고, 이런 원리로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본문 1번부터 해서 본문 4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4번까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용 파악까지 끝났다면 그래서 얘네가 시험에 어떻게 내기가 좋은가,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작년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 제목을 좀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제목을 보면은 A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로부터의 생존 이야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재난에 관련된 어떤 한 일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바로 볼 건데, 참고로 말하면요, 본문 1번부터 본문 3번까지가 한 세트의 이야기이고요, 이 교과서 4과는요. 그리고 본문 4번의 경우에는 얘는요 별도의 이야기예요. 별도의 이야기. 얘가 한 세트고요. 그래서 본문 1에서 3이 정확하게는 이제 허리케인 샌디로부터의 생존 이야기가 본문 1에서 3번 내용이고요. 본문 4번은요 허리케인의 생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요, 이 본문 1, 2, 3번은 이제 좀 세트로 내고요, 본문 4번은 이제 별도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요, 언제나 주역구는 객관식 22문제에다가 서술형 5문제를 냅니다. 자, 근데 이번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과서 4과에다가 수능 감잡기가 3, 9, 11, 17이었나? 어쨌든 4개가 이제 3, 9, 11, 1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게 한 강당 6지문씩 있어요. 그럼 18지문이죠. 이것만 했을 때. 17강에서는 2지문만 나오거든요. 장문독해라서. 그럼 합치면은 20지문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20지문인데 이제 제가 예상하는 게 어떠냐면요, 아마 여기에서 장문독해 쪽 있죠. 장문독해. 장문독해 쪽은요, 한 문제당 2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문제씩.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 수는 얼마만큼? 22문제 나오는 거예요. 외부 지문에서는. 그럼 나머지 5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교과서에서.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시험에 교과서에서 낼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문제가 교과서에서 보통 어떤 걸로 많이 나오느냐, 내용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보통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4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과의 특성상 뭐가 되게 좋냐면요, 신경에 관련된 문제로 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경.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미 진도를 나갔을 테니까 이미 대략은 알고 있겠지만, 이 글은요, 마이크라는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주인공으로. 그래서 마이크라는 사람이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이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간신히 생존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 가갖고 이제 결국에 구조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희망을 놓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신경에 관련된 문제로서 출제하기가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사실 좀 이거는 솔직히 이제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라서. 근데 요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만약 나머지 하나를 출제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술형 같은 걸로 좀 내지 않을까. 이제 뭐 요약하는 뭐 이런 걸로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경을 제외하고는요. 일치, 어법, 서술형은 전부 다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주인공, 여기서 크리스틴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마이크라는 사람도 등장하거든요. 그럼 크리스틴은 뭘 겪었고 마이크는 뭘 겪었고 마이크는 어떤 신경이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과를 읽을 때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한 문장 한 문장 구문문서 및 해석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Every year, 매년마다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신문인데 전 세계로부터의 신문은요. 제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집으면서 할 거야. 어떻게 해석된지 잘 들어요. 전 세계로부터의 신문들이 cover합니다. cover가 다루다야, 다루다. 뭘 다루냐? huge ocean storms를요. 즉, 큰 해양 폭풍들을 다룬답니다. 근데 그 폭풍이 어떤 폭풍이냐 대시 꾸며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요 해석할 때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강타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니은자 받침 끝나게. different regions니까 다른 지역들을 강타한 거대한 해양 폭풍을 다룬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신문이 여러 지역을 강타한 이제 폭풍이 뭐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다 이 얘기한 거야.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These storms leave thousands of people injured or dead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leave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서 얘는 따로 좀 여기다가 필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 leave라는 녀석은 대표적으로 오형식 구조로 많이 쓰여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이제 뭘 쓰냐면요. 이제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형용사. 형용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ing형이나 pp형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서 꼭 한 가지 1원칙을 아셨으면 좋겠는 게 오형식 구조에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언제나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할 때. 왜냐면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건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뭐뭐 한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가 뭐뭐 한다. 주어, 동사처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보어라는 녀석의 포인트는요.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상태.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총 집합해서 내가 해석을 써보자면요. leave는 남겨두다라는 뜻이거든. 남겨두다.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예요. 그럼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남겨두다가 되는 거야. 여기 쌤이 상태로라는 말 쓴 거 보이죠? 얘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둔다, 남겨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여기 첫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여기 while 뒤를 보면요, forcing이라고 나와 있죠. forcing. 요 놈도 한번 볼게요. force. 자, force도 똑같아요. forc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형식으로 씁니다. 그럼 무슨 관계라고? 주어 동사 관계라고. 됐어? 그럼 요 자리에 얘는 뭘 쓰냐면요. 투부정사를 써요. 투부정사. 투의 동사원형을 씁니다.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목적어가 투동사원형 하도록 강요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강요하다. 지금 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다. 얘가 뭐뭐 하다. 주어동사처럼 해석했죠. 됐어요? 그러니까 오형식에서의 포인트는 뭐라고? 얘가 뭐뭐 하다라고. 얘가 뭐뭐 하다. 알겠지?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3 아이들조차도 저걸 잘 몰라요. 고3 아이들조차도. 자, 아니 오늘 좀 물을 좀 자주 마시면서 할게. 미안해. 자, 그래서 오형식 구조의 핵심은 뭐다? 바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요걸 집어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폭풍들은 남겨둡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당한 상태로 또는 죽은 상태로.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즉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당하거나 죽게 남겨둡니다. 콤마하고 while 나왔죠. 여기서의 while은 반면에라는 뜻이야. 그럼 뭐 하는 반면에? forcing 하는 반면에, 강요하는 반면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to run away, 도망치도록 강요하는 반면에. 됐니? 뭐로부터? From their homes, 그들의 집들로부터. 됐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전 세계 매년마다 이게 폭풍우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폭풍들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남겨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도망치게 억지로 시킨다는 거죠. 그 폭풍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매년 폭풍우에 의해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y also give rise to amazing stories of survival. 이 give rise to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가를 낳다라는 뜻이라 뭔가를 낳다. 근데 뭔가를 낳다라고 하면 잘 뭔가 뭐 마치 애를 낳다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애를 낳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발하다라는 뜻이야. 유발하다. cause야, cause. 됐어요? 자, 그것들은 또한 여기서의 그것들은 폭풍들이에요. 폭풍들은 또한 give rise to 뭔가를 유발합니다. 뭘 유발합니까?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또 유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풍이 불었다고 다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극적인 그런 생존 스토리를 또 보여줄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Here is a story of a young man. 자, 여기에 있습니다.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젊은 남자가 누구냐면은 survived Hurricane Sandy.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남자라는 거야. 역시나 관계대명사니까 이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치? 근데 허리케인 샌디가 뭔지 모르니까 콤마 찍고 이게 뭐냐면 하나인데 of the most violent storms. 가장 극심한 폭풍들 중에 하나였대. 그게 바로 허리케인 샌디였대. ever는 이제껏 이런 뜻이다. 이제껏 여태껏. 이제껏 가장 극심한 폭풍들 중 하나였답니다. 근데 어떤 폭풍이냐 또 꾸며주는 거야. To hit the United States. 미국을 강타한. 됐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을 강타한 이제껏 가장 격렬한 폭풍들 중 하나인 허리케인 샌디에서 생존한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문장 여기 lady 하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끊을게요. 이렇게 끄는 표시는 뭐냐면요. 이제 시점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시점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글의 도입부였어요. 도입부. 매년마다 폭풍이 이제 많이 치고 그래서 사람들 수많은 이제 사상자를 낳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집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 까지 얘기한 거야. 됐어?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볼게요. A lady named Christine at Toms River, New Jersey, where the hurricane hit hard.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에요. 겁나 길죠? 정확하게는 주어가 a lady입니다. 얘가 주어고요. 여기 was 보이시죠? 여기가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패턴. 이것도 좀 필기를 해주세요.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이제 중간에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그럼 이 경우는요. 그냥 99.99%. 이 중간에 있는 놈이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야? 수식해주는 거야. 형용사는 언제나 해석이 어떻게 된다?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아까 관계대명사죠. 됐니? 그러면은 과로하는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과로하는 주어가 동사한다. 언제나 이런 패턴이야. 됐니? 다시 돌아간다.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크리스틴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PP형 쓴 거다. 크리스틴이라고 이름 지어진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요. at Toms River, New Jersey. 뉴저지의 탐스 리버에서 뭐 살고 있었나 보죠. 근데 이 뉴저지의 탐스 리버가 어디냐면요. 어디냐?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했대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부드럽게 해석해볼까? 허리케인이 거세게 강타한 뉴저지의 탐스 리버에서 크리스틴이란 이름의 한 여성이 됐어?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거야 해석할 때는 한 여성이 was lucky 운이 좋았대요. 왜 운이 좋았는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 enough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enough to 동사원형.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자면 우리 중2 때 배운 건데 여기다가 좀 쓸게요. 저는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escape가 뭐냐면 탈출하다, 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ESCK 있죠. 왼쪽 맨 위에. 그 ESC가 escape예요. escape. 됐어? 나가다. 자, 그럼 escape from her house. 그녀의 집으로부터 탈출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다고요. 됐어? 뭐 하기 전에? 스톰이 그 폭풍우가 강타하기 전에. 됐죠? 그 폭풍이 오기 전에 얘가 운 좋게도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운 좋게 나갔을 때.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죽었겠죠. 됐어요? 이런 상황이야.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이라는 등장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크리스틴은 그 폭풍에 의해서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입은 게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내용 일치로 나오는 거예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크리스틴은 뭐라고요? 신체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피해 본 건 뭐예요? 집만 파손된 거예요. 집만. 알겠죠? 신체적인 피해는 없는 거야. 한번 볼게. When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인데요. damaked가 house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녀가 returned 돌아왔을 때 어디로? 그녀의 파손된 집으로. 그녀가 그녀의 파손된 집으로 돌아왔을 때 after the storm had passed.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had passed. 자, 이 녀석은요. 우리가 일명 대과거 시제라고 부르는 녀석이거든. 들어보셨죠? 대과거 시제. 준영아, 대과거가 뭐야? 그 과거보다 아니라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먼저 일어난 일. 그러면은요. 여기 had passed 있으니까 얘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returned랑 비교하는 거야. returned. 됐어? 여기는 과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뭐가 먼저 일어났다? 얘가 먼저 일어난 거야. 됐어? 폭풍우가 먼저 지나갔어. 그 뒤에 크리스틴이 집으로 온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had pp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녀가 그녀의 파손된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녀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자, 그럼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 자, 여기서부터가 쪽지 내용 시작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좀 써주세요. 쪽지 내용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자, 한번 볼게요. Whoever reads this. 자, whoever는요. 뭐뭐 하는 건 누구라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건 누구라도 이것을 읽는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oever 자체는요. 지금 여기 주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 자체가 단수로 취급되거든요. 단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 read s 붙어 있는 거야. 됐니?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읽는 게 누구든지 간에 I'm dying.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I'm 20 years old. 저는 28살이고요. My name is Mike. 제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크가 처음 등장했네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까요? I had to break into your house. 여러분, break는 부시는 건데 into는 안쪽으로란 뜻이죠. 부셔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야. 침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당신의 집에 침입해야만 했습니다. had to 뭐뭐 해야 했다. 저는 침입해야만 했습니다. I am very cold. 저 너무 추워요. I didn't take anything. 저는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A wave threw me. 파도가 나를 threw 했대요. 던져버렸대. Out of my house. 내 집 바깥쪽으로. 내 집 바깥쪽으로 나를 던져버려서 어디로 갔다? Down the block. 그 블럭 아래로 나를 던져버렸다는 거야. 블럭 아래로. I don't think.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대시 생략돼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I'm going to make it. 여기서 make it은 좀 단어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survive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생존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심경이 어떨까요? 단순히 슬픈?
어떤 거? 미안 못 들었어. 불안한? 불안함도 좋고요. 좀 패닉 상태도 좋고요. 오케이.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자포자기한 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 죽어가고 있어요. 저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한 거야. 그냥 이런 상태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요. 무기력하고 좀 이런 신경이 좀 느껴지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The water outside. 바깥쪽에 있는 물은 is at least 10 feet deep.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10피트의 깊이입니다. I cannot be rescued. 저는 구조될 수 없습니다. 또 말하잖아. 저 구조될 리가 없어요. 제가요. 저 조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Tell my dad I love him and I try to get out. Tell my dad,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주세요. I love him. 제가 그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요, I try to get out. try to 하면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제가 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주세요. 그의 전화번호는 삐리삐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턴이에요. I hope you can read this. 저는요, 바랍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을 수 있기를요. I'm writing it in the dark. 저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Goodbye. 안녕히 계세요. God help me.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편지 내용만 읽었을 때 마이크는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모르죠. 아니, 못 살아남았다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얘가 살아남았나 못 살아남았나? 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쪽지를 읽었어. 이런 내용을 이제 크리스틴이 딱 읽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이 딱 나왔거든요. 볼까요? 크리스틴은 didn't know. 알 수 없었어. If Mike survived. 마이크가 살아남았는지 아닌지를요. 여기서 if인지 보이시죠?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에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살아남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저 쪽지만 남기고 없으니까.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그는 쪽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빠였겠죠. 근데 but no one answered.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대요. She then, 그녀가 그리고 나서 posted the note. 그 쪽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the story, 이야기를 게시했대요. 어디에다가? 그녀의 SNS에다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 이제 올린 거야. 됐어? The sad message. 자, 그 슬픈 메시지가 made the rounds. 자, 여기서 made the rounds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회자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회자되다. round라는 게 원이죠, 원. 그렇죠? 동그라미. 근데 make는 만드는 거니까 원을 만든다는 거잖아. 원을 만든다는 거니까 이야기가 돌다라는 뜻이야. 이야기가 돌다. 됐어요? 이야기가 돌고 돌았다. 그 슬픈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on social media에서요. for some time. 얼마 동안에는요. before. 뭐 하기 전에? falling into the hand. fall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손 안으로 떨어지기 전에. 손 안으로 떨어진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이런 말 쓰죠. 수중에 떨어지다. 이런 표현 쓰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수중에 떨어지기 전에. 누구의 수중에?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지역 라디오 방송국 쇼 호스트의 수중에 떨어지기 전에. 자, 여기도 내용 일치적으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SNS의 이야기가 돌았다라는 내용 하나 나왔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라디오 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 진행자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이크의 이야기를 라디오 진행자가 먼저 안 거예요? 아니면 SNS에 먼저 돈 거예요? SNS에 먼저 돈 거예요. 알겠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잘 봐. 자, SNS에 이야기가 회자가 된 거야. 그 이후에 이제 그 라디오 진행자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요 순서예요. 알겠죠? 요 순서야. 왜냐면 라디오 그 방송국 진행자의 손에 그 이야기가 오기 전에라고 했잖아. 오기 전에 이미 회자가 됐잖아. 얘 수중에 오기 전에 이미 이야기가 회자된 거라고. 알겠죠? 요 전후 관계 잘 따져야 돼요. 그거 잘 나와요 시험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라디오 진행자가 이제 어쨌든 알게 됐어. 그래서 after several tries, 몇 번의 시도 후에
그 라디오쇼 진행자가 마침내 마이크의 위치를 찾았답니다. 로케이트가 위치를 찾다는 뜻이야. 위치를 찾다. 마이크의 위치를 찾았어.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갔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크의 이야기가 시작돼야겠죠. 여기서부터 마이크의 생존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부터.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마이크가 살아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왜냐면 마이크를 찾았다고 했잖아.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아, 마이크가 살아남은 건 맞구나 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생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보겠습니다. On the day of the storm, 그 폭풍의 날에 마이크가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요.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가 밖에서 큰 소음을 들었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그가 밖에서 큰 소음을 들었을 때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대요.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He went to the door.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이미지를 좀 상상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어요. 집에 이제 소파 앉아갖고 이제 TV 틀어놓고 보고 있어. 근데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그가 문으로 갔습니다. 뭘 하려고? To see. 보려고. 뭘 보려고? 왓저를 보려고. 이 네모 괄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가본 건데요. 네모 괄호를 잘 보시면 여기에 왓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무엇이든 무엇 말 그대로. 이 왓이 지금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어바웃이랑 연결돼 있는 거 보이죠? 됐어? 그러니까 어바웃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치사니까. 근데 목적어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어바웃 뒤에. 왜 그렇습니까? 이 녀석의 목적어 역할을 이 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왓이. 됐어?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무엇에 관해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됐어? 어바웃이랑 연결되니까. 그럼 다시 그 소음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전체가 목적어죠. 목적어 보이시죠? 그래서 을을 해석한 거야. 그 소음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으로 갔습니다. 대체 뭔 소리야? 이제 문으로 간 거야. As soon as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was unable to move.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문을 지금 열었어. 근데 못 움직였대. 어떻게 된 걸까? 다음 내 볼까요?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자, 아까 전에 또 보여줬던 패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봐봐. The water 주어 나왔고 was 동사야. 중간에 있는 놈이 어때요? 얘 꾸며주는 거라고. 됐죠? 계속 이런 패턴 나오죠. 자,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물인데요. 그 길거리가 outside his house니까 그의 집 바깥의 길에 있는 물. 됐죠? 이 물이 was high, 높았대요. 그러니까 그 수면이 높았다는 거죠. 물이 높았다는 거는. 그리고 had risen quickly. 여기도 봐볼래? 여기 또 나왔네? 대과거. 그렇죠?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돼? 얘랑 비교해야겠죠. was high랑. 여기 과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빠르게 올라왔었다는 거거든요. 빠르게 이제 그 수면이 상승했었다 이런 소리예요. 문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문턱이 있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문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제 물이 그 수면이 높았대요. 대충 뭐 한 이 정도 됐다고 쳐볼게요. 물이 한 이 정도 찼어요. 이 정도 찼어. 이 물이 찬 건 언제야? 이제 과거예요. 과거 시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문 열었을 때 이제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대과거는 뭡니까? 그 이전부터 물이 차 있는 시점까지 물이 서서히 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비가 오니까 처음부터 물이 갑자기 이렇게 차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서서히 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마이크가 문을 여는 시점까지 이제 물이 계속해서 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수능 벌써 주냐 첫날부터? 자, in a moment는 그 곧 이렇게 사는 거야. 곧 물이 상승했습니다. rose 올라갔대요. to the level of the door. 문의 높이까지 올라갔답니다. 이제 문의 높이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찬 거야. 근데 문을 열어둔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이제 확 하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starting to fill his house. 여기서 starting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딩 때 뭐라 배우냐면요, 분사구문이라고 배워요. 분사구문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분사구문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과구문에서는요 2개만 나옵니다. 해석이요. 아니 3개였나? 어쨌든간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뭐하면서 이렇게 해석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뭐뭐하다예요. 이 해석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사과 기준으로는요. 자, 다시 한번 물이 그 문의 높이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그의 집을 채우기를